홀리는 어릴 때부터 의학계에서 일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녀가 살던 마을에는 간호학교밖에 없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도로 가서 더 공부하고 병원을 임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홀리는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일했고 돈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소박한 아파트를 구하고 수도를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도는 그 규모와 중앙거리의 고급스러움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유난히 시끄럽고 붐볐고 처음에 홀리는 새집의 첫날 밤조차 혼란스러워서 불편한 소파를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다음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할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상수술 중 하나에서 간호사로 일자리를 얻었고 소녀는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둘 다 쉽지 않았습니다. 집과 직장에서 할리는 아파트와 자신의 필요에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예산을 할당해야 했으며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외상부서에 일자리를 얻었고 미끄러운 거리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유도했습니다. 겨울의 활동으로 인해 초봄에는 트라우마 환자가 끊임없이 유입되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해졌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경험이 풍부한 극작가가 홀리에게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 곧 오토바이 운전자가 올 것이고 그가 옳았습니다. 초여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걱정스러운 빈도로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이먼이라는 젊고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운이 좋았고 골절이 2번만 발생했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은 홀리는 첫눈에 사이먼을 좋아했고 그것이 그녀의 일을 정말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몸을 떨었고 이따금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쏟았고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간호사의 서투름이 사이먼을 짜증나게 했지만 그가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소녀는 꽤 잘생겼고 사이먼 자신은 잘생겼고 명랑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와 값비싼 차와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그는 여성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고 홀리가 새 환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른 간호사 레나가 알아차렸을 때 차례로 여자를 바꿨습니다. 홀리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변명했지만 어쩌다 보니 겸손한 소녀가 마음에 빠졌다. 물론 곧 부유한 러브레이스의 젊은 지방 사람은 사이먼이 의사소통을 하곤 했던 반짝이는 수도 미인의 배경에 비해 창백해 보였지만 홀리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순진함과 순수한 외모는 사이먼이 퇴원했을 때 버릇없는 남자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홀리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잊어버렸지만 반대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곧 나가자고 초대했습니다. 홀리가 부자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져 리너를 더욱 질투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런 것을 만난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왕자 회의장에서 투덜대던 왕자 홀리는 수줍게 웃으며 눈을 낮추고 조용히 등 뒤로 걸어갔다. 레나는 더러운 소문을 퍼뜨려 인생을 망쳤다. 그녀는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가 어떻게 그런 바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소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너는 할리를 설정했고 결국 그녀는 해고되었습니다. 할리는 사이먼에게 자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소용이 없었지만 친절한 여주인은 그녀에게 지불을 보류하도록 허용했지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이먼은 그의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고 결국 그녀에게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그에게 돈을 요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겸손에 놀랐습니다. 그는 할리에게 그와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이먼의 부모는 아들이 그런 소녀를 신부로 선택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혼부부를 낭만적인 여행에 보냈습니다. 할리는 미용실, 값비싼 부티크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너무 많이 변하여 사이먼의 이전 모든 것을 능가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시간이 흐르고 사이먼은 새 인형을 가지고 충분히 놀았다는 듯이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홀리를 속이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부지런히 아파트 청소를 하며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요리하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먼은 형편없는 주인이었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할리의 모든 전화를 통제하여 거의 모든 그녀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금지했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조차도 여자가 느끼는 교활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딸의 가정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사이먼은 홀리에게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그 돈을 식료품과 가사 비용에만 할당했고 최소한 이발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이먼은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조롱이 갇힌 느낌을 두려워하여 그녀가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해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홀리는 점점 더 자주 베개에 대고 울부짖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혼을 쏟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 노마만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그녀를 잘 대해 주었지만 그녀와도 대부분 전화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고 사이먼이 어느 날 결근했을 때 사이먼이 집에 왔습니다. 화가 나서 그는 부엌에 문을 잠그고 30분 후에 나갔습니다. 홀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독한 술 냄새를 느꼈다. 홀리는 현관문을 쾅 닫고 바로 지나갔다. 홀리는 이틀 동안 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고 노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정리했어요. 홀리. 노마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당신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젊은 남자를 들이받고 치료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이 그를 쫓아냈고 이제 그 남자는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할리는 자신이 들은 내용에 겁을 먹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그것이 사이먼에 관한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녀는 경찰에 믿을 만한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이먼이 폭음으로 인해 피곤해져서 돌아와 아침에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홀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녀를 품위 있게 대하지도 않았고 2달이 지나도록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마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에드워드인 부상당한 남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홀리는 그의 건강을 빌며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사이먼은 놀고 홀리는 집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홀리는 자유로움을 느꼈고 즉시 카페에서 노마를 만났고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갑자기 홀리는 에드워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종종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홀리는 슬프게도 왜 당신은 또 아무것도 모르냐고 묻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살 곳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상으로 직장을 잃었고 아파트도 빌릴 수 없어 지금은 쉼터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가끔 돈을 줘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할리는 겁에 질려 노어머에게 에드워드가 보통 가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더럽고 배고픈 척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리가 그를 보자 큰 슬픈 눈을 하고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사이먼에 대한 용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홀리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는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씻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세요. 에드워드는 불편함을 느껴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단호한지 보고 그는 집에서 논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홀리는 에드워드에게 먹이를 주고 사이먼의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홀리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조언을 구했고 여자는 홀리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에드워드를 보여달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의학 교수였으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명예의 남자는 도움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리는 너무 기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즉시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틀 일찍 돌아온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는 스캔들에 대비했고
그 남자가 시몬에게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만 시몬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홀리는 에드워드에게 택시를 부르고 싶었지만 사이먼이 한 말 때문에 홀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내 애인이 내 비용으로 택시를 타는 걸 원하지 않아 사이먼에게 내가 항상 충실했다고 소리쳤다. 사이먼에게 너와는 달리 그 소녀는 천천히 말했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벌거벗은 남편이 어떤 금발머리와 함께 있는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홀리는 사이먼이 그녀에게 모욕을 퍼붓는 동안 조용히 그녀의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고 나는 심지어 내가 알아줘서 기쁘다. 그녀는 당신과 달라요. 당신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의 보살핌에 지쳤어요. 홀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준 보석을 팔기로 결정하고 수익금을 에드워드의 치료에 썼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에드워드를 교수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오랜 친구의 딸을 보고 그 남자는 기뻐했고 그들이 왜 그를 만나러 왔는지 즉시 이해했고 그는 홀리와 에드워드가 당분간 그와 함께 머물 것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그와 그의 동료들은 에드워드의 살해 이력을 연구했고 약간의 논의 끝에 그 남자가 에드워드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있었고 할리는 그곳에서 그녀가 부지런히 돌보는 간호사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람 에드워드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홀리를 아주 좋아했고 그들은 곧 폭풍우 같은 로맨스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환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시 노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달라요. 홀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곧 홀리는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소박한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최근 프로그래밍 과정을 졸업했고 사고 전 IT 기업 중 한 곳에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극심한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는 기술을 연마하고 원격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에드워드와 홀리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홀리는 개인 병원에서 일했고 에드워드는 빠르게 IT 회사에서 아찔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사이먼이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전 부인을 봤어요. 그녀는 날씬한 잘생긴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귀여운 어린 소녀가 그들 옆에서 달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이먼의 금발 아내가 외치는 것을 보셨나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